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대체로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장 국내 증시도 동반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부터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2,790선까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으로 매수하면서 현재 개장 이후 1% 이상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 잠시 흔들림을 보였다가 역시 반등을 시도하면서 0.4%의 탄력을 보이고 있고 927선에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잠시 숨고르기를 했던 삼성전자가 어제와 오늘 다시 튀어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결정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또 연말 배당금 기대감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76,000원을 터치한 다음 다시 한번 76,000원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오늘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건설주들도 강세입니다. 특히 오늘 대우건설이 이라크에서 2조 9천억 규모의 신항망 조성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건설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정부가 얀센,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면서 여행, 항공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고요. 이와 동반해서 영상 콘텐츠주들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뉴와 A스토리가 10% 내외의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CJ ENM, J콘텐트리도 동반 강세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크리스마스는 평소보다 조금 쓸쓸하시죠? 그래도 저희 주챔쇼와 함께 주식시장에서는 따뜻한 연말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귀여우시네요. 네. 네. 오늘 시장에도 좀 산타 랠리가 온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볼까요? 뭐 일단은 정말 산타랠리는 이전부터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계속 오르고 있는 과정이고요. 어제 LG전자가 갔으면 오늘은 삼성전자가 가는 거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뭐 경쟁 아닌 경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LG 타임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는 거의 삼성 타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 건설주도 수급이 좀 붙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화장품 쪽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흐름에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어제 LG전자의 분위기에 뭐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삼성전자가 좀 나도 가야 되겠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삼성전자 굉장히 강한데 역시 저는 아직까지 이 자리대에서 신규 매수의 자리대는 아니고요. 역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이 가고 만약에 삼성전자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을 배당을 좀 고려하는데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년에 삼성전자 분명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배당 이후에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겨내고 삼성전자가 향후에 OLED라든지 뭐 그 외적인 여러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이런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배당도 챙기고 갈 수 있는 입장이라면은 저는 삼성전자 보통 우선주는 좀 굉장히 행보성이 많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 우선주가 삼성전자 주가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을 좀 생각하신다라면은 배당을 생각하고 지금 시세에 좀 올라타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삼성전자 우선주 쪽으로 지금 타임이 맞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삼성전자의 전략적으로 시세적인 차익을 내겠다라고 하시면은 내년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삼성전자가 분명히 배당이 내년에 더 늘어날 겁니다. 이익 구조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삼성전자 내년 1월 달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삼성전자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대감이 지금 또 이런 시세를 주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은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LG전자만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역시 많은 부분 그 자동차를 만들어내는데 반도체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파운드리도 얘기를 드리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요. 역시 항상 접근할 때 한목에 덜렁 사놓고 떨어질 때 흔들리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지수는 역시 최근에는 지수는 의미 없다. 개별 종목으로 보자. 삼성전자도 종목 자체로만 보고요. 오늘 뭐 삼성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다른 종목 보고 올라가겠거니 사면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흐름을 보고요. 오늘은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화장품 쪽, 내수 쪽은 저는 늘 얘기 드리죠. 내수는 버리지 마라 얘기를 드리는 게 내년에 내수가 한 방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좀 강하고 조금 뚜렷한 시장의 관심 그리고 독점권이라기보다는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파워가 강한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미디어 쪽이든 그리고 화장품 쪽이든 그런 쪽의 종목을 좀 찾아 놓으신다라면은 확실하게 내년에 내수 쪽에서 효과적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그 흐름이 약한 이유는 최근에 이 흐름에서 어제 기준이었습니다. 어제 기준 바이오 쪽의 차익이 굉장히 급락성으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게 시장에 좀 반영되니까 제약바이오 쪽의 중소형 좀 약간 대형주의 지수의 편중에 좀 차지하는 게 코스닥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흐지부지한 흐름에 있는데요. 역시 바이오 쪽 제가 차와 반바 얘기했는데 지금 바이오는 조정이 내려간다. 항상 얘기했지만 지금은 떨어지는 거 음봉 매수하고 올라갈 때는 차익을 챙기는 그런 장세고 그런 혼조세의 흐름에 박스권 장세가 내년에도 지금 오른다 할지라도 위쪽에서 다시 생길 거고요.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 아래에서 다시 생길 거니까 지금은 음봉에서 떨어지는 것만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가 LG전자의 장이었다면 오늘은 삼성전자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율주행 모멘텀은 두 기업 모두에게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꾸준하게 관심 가져보시고요.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미디어 화장품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주에 대한 조언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계속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스펙코요. 네, 스페코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가 11,400원이고요. 네네. 한 30% 됩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 싶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 10,000원대까지 내려와서 조금 손실 중이신데 앞으로의 전망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스페코는 네. 11,400원에 매수하셨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회사 전망은 이미 좋게 나왔고요. 좋게 네. 나왔는데 고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전망은 네. 좋아요. 좋을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린 뉴딜이 시작도 안 했어. 풍력 뭐 만들어진 거 있나요? 없잖아요. 만들고 있고 또 어떤 그 인프라를 좀 계속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해상이든 그 뭐 풍력이든 뭐 태양광이든 뭐 이런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스페코가 최근에 올라온 거는 우리가 흔히 방산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네, 그 방산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흐름에서는 그걸 과감히 버려지고 얘는 그 우리 아스팔트 있죠. 도로에 아스팔트 까는. 예. 그쪽에서 관련된 아스팔트 쪽에도 관련돼 있고 얘가 최근에 또 풍력 쪽으로 또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네, 너무 그쪽으로 추천을 해서 사실은 제가 근데 들어갔거든요. 너무 늦었어요. 누가 추천했어요, 이거는? 너무 늦게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가요? 반영돼서 앞에서부터 이미 이전에는 버린다 하더라도 이 네. 8월 달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던 이 흐름 자체가 음. 전체적으로 그 영향을 다 받고 시세가 나온 거예요. 많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항상 이 네. 주가라는 게 지금은 기대감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실화되고 매출 이익으로 왔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이 회사 잘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눈치 살피는 조정세가 온다는 얘기예요. 조정이 올 수 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워낙 또 네. 테마성을 어떤 강한 이슈가 또 묻어나오면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오기도 하겠죠. 그럼 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모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네. 비중 30%를 들어가 계시니까 굉장히 네.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려와서 더 사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어도 더 사다 네, 보면은 맞아요. 여기에 말 그대로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스페코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충분히 반등 한번 더 나올 수 있어요. 매수가가 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 매수가 부근에 올라오면은 이 상단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비중을 줄여 놓으세요. 이 가격대에서는 욕심을 안 내고 들고 있으면은 부담이 없어요. 10%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면은 10% 이익 챙기면 감사한 거고. 그 10% 네. 챙겼는데 떨어지면은 이 밑에서 좀 깊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7,700원, 800원 이런 자리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네. 물량을 조금 낮춰가면은 평단가 떨어지고 또 한번 이슈가 돼서 올라오면 내 평단가 위로 올라갈 때 팔면 또 이익 챙기고. 그러니까 한 번에 매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전략을 짜고 가야 돼요. 특히나 예. 지금 시기에 더더욱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에 올라가서 박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려갔다가 꾹 내려가서 밑에서 박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또 내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은 비중 10%만 놔두시고 다 매도하시고요. 본전에서.
예. 그리고 나머지는 만약에 올라간다라면은 한 13,500원 부근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 조금씩 분할 매도하자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면 비중 10%까지 줄여주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13,500원 이상부터 수익 실현해 주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네. 저 현대 그린푸드요. 네네. 네, 8,180원에 20%입니다. 네, 8,180원에 20%요. 네네. 네, 지금 수익 중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네. 요거는 제가 사놓고 두 번 정도 9,500원에 한 번 돌파를 하고 네네. 어제도 이제 9,000원 넘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연말까지 보고 싶어서 매수를 했었는데 네. 연말까지 봐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이제 조금 더 가져가 보고 싶으신데 자꾸 좀 네네. 수익이 났다가 좀 빠지고 하니까 아, 네네네. 매도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네네.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현대 그린푸드 8,18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9,000원 이상까지 갔다가는 자꾸 좀 내려오고 있는데 매도를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저는 연말에도 안 팔아도 될 것 같아요. 더 가져가셔도 될 것 네. 같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TV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산타로 네네. 찾아뵙네요. 아, 네. 일단은 이거는 제가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좀 멀리 가져가셔도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전에 이 밑에 주가가 있을 때도 우리가 기관 이제 이런 회사들은 이제 수급을 좀 봐야 돼요. 특히나 기관 수급. 이제는 외국인은 다른 쪽에서 많이 시세를 줬었기 때문에 외국인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데 기관도 역시 그쪽에 많이 묻어가 있지만 이런 바닥권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많이 내려와 있고 네, 그리고 네, 음식료 업종은 내년에 뭐 실적도 나쁜 거 없어요. 실적은 꾸준하게 나오는 회사고요. 지금 현재 수급적인 요인만 봐도 이 자리대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요. 바로 네. 급하게 가진 않지만 최근에 그래도 시세적인 측면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때 여기 횡보했던 이 영역대에서 중요한 날이 한 12월 7일 정도 되거든요. 네, 12월 7일 날 가격대, 이 네네.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인데 이 가격대 부근으로 했을 때 더 내려오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중심이 여기라는 얘기예요. 바닥 중심을 여기다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여기로 내려가더라도 여기 8,200원대는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부근보다 어떻게 보면 위쪽이잖아요. 거의 그 부분이잖아요. 네. 이제 8,200원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들고 가시면 돼요. 내려오더라도 또 다시 지금 이 가격대 9,200원 정도까지 또 나중에 다시 또 파동으로 올라올 거고 그렇게 되니까 네. 내려왔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이 이익을 자꾸 쫓아다니면은 지금 내가 네.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그 이익이 네네. 또 사라지면은 또 이 사라졌다라고 팔 거리라고 마음이 바뀌는 게 맞아요. 문제인 거예요. 네네. 근데 그렇게 안 바뀌고 가야 돼요. 이 회사를 전략적으로 보고 이 회사에 대해 시나리오에 관심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네. 나는 지금 이 수익에서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서 시세가 나오면 팔 것이냐 이걸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시세가 나오면 팔 것이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팔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아시겠죠? 지금 지금 현재는 뭐 네, 저는 추가해서는 좀안 괜찮아요. 되겠죠? 지금 말고 오히려 8,100원인데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더 싸게 네. 떨어질 때 사면은 이득이지만 높게 사면은 난 이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격은 네. 떨어지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어요. 그 7,000 매수가 이하로 내려오면은 그렇죠. 한 7,700원짜리 온다라고 하면 저는 저라도 살 것 같아요. 7,700원에. 근데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는 네네. 약간 대비책으로 놔두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네. 보유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충분히 네. 더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저는 목표가 좀 높게 드릴 거예요. 한 1,600원 정도, 1,700원 정도 여기까지 네. 저는 오를 때까지 좀 들고 가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좀 안 네. 좋은 상황이 온다, 방향성이 좀 바뀐다라고 하면 전화 한번 더 주세요. 제가 또 봐드릴 네. 테니까요. 아시겠죠?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표가 1,60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유하셔서 수익 더 크게 확대시킨 다음에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바이오니아를 19,100원에 샀는데 네.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19,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0%예요. 네, 비중 40%요. 네. 오늘 이제 17,700원의 현재가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손실이셔서 대응법 예.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바이오니아는 19,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이신데 최근 며칠 내내 좀 하락하다가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반등 나오면 매도하는 게 맞죠. 반등은 한번 나올 거예요. 나올 건 지금 자리 때 이제 반등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하는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무섭죠. 이거 진단 네. 키트 관련주예요. 진단 키트. 코로나 한번 네. 해석을 해봅시다 우리가. 진단 키트는 초반에 막 확진자가 막 늘어났었을 때 학습 주식에는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했던 게 다시 오면은 그 효과가 미미해져요. 근데 우리가 네. 진단 키트로 3월 달부터 해서 그 효과가 굉장히 커지고 바이오니아가 적자에 허덕이던 기업이 코로나 때문에 흑자로 강력하게 전환이 됐잖아요. 진단 키트 때문에. 예. 예, 원래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었는데 그렇게 좋지 예. 않았어요. 안 좋은 기업이 예. 그 코로나 진단 키트 때문에 실적이 완전 급등이 했어요. 근데 그게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버렸죠. 같이. 근데 이 다음에 지금 우리가 확산하고 있어요. 안 오르죠. 시즌도 예. 빠지고 얘도 빠지고 다 빠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 빠진 이유는 원래 자리 지금 이 영업이익에 대한 주가 적정 주가도 내려가야 되거든요. 저 밑으로. 많이 내려가야 돼요. 적정 주가가. 단기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예. 단기성에는 PER이라는 지표를 많이 보는데 그게 지금 거의 한 70배 정도 너무 많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원래 적정 주가보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주가 내려가는 거고 진단 예. 키트에 관심이 없어졌죠. 왜? 백신 또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치료제도 지금 안 좋은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진단을 받아야 될 사람은 많지만 결국은 백신 때문에 나중에 그 효과가 거품이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 양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대감이 떨어지겠죠. 맞죠? 예. 예. 네, 기대감으로 올랐다 떨어지니까 그래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매수가 네. 그래 멀지 않으니까 잘 떨어진데 사셨는데 안 올라간 거밖에 없어요. 다만 지금 여기 조금 더 떨어졌다가도 매수가 부근 정도까지는 한 19,000원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거든요. 반등 한번 나올 그럴까요? 거예요. 네, 거기서 잘 팔고 나오세요.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보지 마시고요. 혹여나 떨어지게 되면은 네. 이거 비중 조절 좀 하세요. 그래야지 제가 나중에 다시 상담을 하더라도 봐드릴 수가 예. 있어요. 지금 40% 같으면 떨어질 때 대응이 안 돼요. 바이오니아가 진단키트 네. 의료기기는 내년에 좋을 거예요. 좋을 거지만 그 시간적인 요소 굉장히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비중을 줄여놓으세요. 가격을 드릴 테니까 16,000원 이탈하면은 이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중을 예. 줄이세요.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셔가지고 밑에서 또 예. 전략을 다시 짜야 되겠죠? 그러니까 절반 줄이시고 나머지는 올라오면 팔 수 있으니까 거기 지지받고 올라오면 이익 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 얘기 드린 대로 16,000원 이탈 시 비중 축소 그리고 만약 이탈 안 하고 올라오면 본전에서 전량 매도 이 종목에서 이익을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모멘텀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는 전량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16,000원이 무너지면 비중 줄이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제이준 코스메틱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990원에 20%예요. 3,990원에 20% 맞으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계속 바닥에서 행보하고 있고요. 네네. 좀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나 좀 궁금했어요. 네, 그래도 매수하신 지가 좀 꽤 되신 것 같은데 좀 반등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바로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제이준 코스메틱 3,990원에 매수하셨는데 계속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언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얘는 진짜 중국 시진핑이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와야 뭐 움직일 것 같고 이거 계속 더 사신 거 아니세요? 3,900원대 한 번에 사고 들고 있을 가격대가 아닌 것 같은데. 더 우에서 샀다가 조금 그렇죠. 못한 계속 거예요. 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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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사는 그 물타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쓰는데 물탈 때도 그냥 네. 떨어졌다고 사면 안 돼요. 이건 네. 이 회사를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본다라면은 저는 의견을 이런 종목은 떨어지더라도 저는 사지 말고 그냥 있는 것만 들고 가서 다른 쪽에서 이익 내서 줄여나가는 게 맞거든요. 이런 회사는 지금 여기서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더 사는 게 아니라 나머지 현금 가지고 이 회사를 보유하고 더 사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이 회사는 지금은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네, 물타기 하지 마세요. 이 종목은 네. 조금 아직 좀 많이 힘든 상황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주가 자체도 네. 그렇게 깔끔하지 않네요. 오히려
물을 네. 뭐 더 사든 안 사든 확실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난데 거기서 올라타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 내려가는데 사는 것보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좀 예산 언제쯤 올라탈지도 모르죠. 이거는 확인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 쓰지 네. 말라는 얘기예요. 내년에 감사에 대한 네. 오히려 이 회사에 대해서 시나리오적인 부분에서 그 회사 기업이 뭐 이익 구조가 어떻게 되면 내년 감사 때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 한 번 더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내년에 감사는 넘어가겠지만 그 이후에 침체돼 버리면 주가가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요. 다른 쪽에 80% 가지고 이익이 나면은 그 이익을 네.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손실 나는 거 네. 줄여가세요. 그게 맞아요. 아니, 예, 그 멘토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예, 지금 실적 여기가 좀 안 좋잖아요. 네. 계속 안 좋으네요, 보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1, 2, 3월 달은 좀 위험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네. 그냥 여기서 던져버려야지 돼요? 아니요, 지금 내년에는 괜찮아요. 이 실적이 작년에 급격하게 무너졌고 회사를 불안해해서 그렇지만 내년까지는 네. 제가 뭐 그걸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회사가 갑자기 회계적인 문제 갑자기 안 좋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현재 흐름을 봤었을 때는 그런 기준이 네.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더 갈 수 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네. 막 살았다 죽었다 이런 데 연연하지 마시고 빨리 네. 이 종목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산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그 일부니까. 자산에 네. 연연하시면서 예, 예, 다른 예. 쪽에 조금 집중해서 투자해서 여기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면서 이 종목을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올라온다라면은 네. 높게 보지 마시고요. 한 3,200원대 부근 정도 올 때 비중을 좀 줄여가세요. 이해되시죠? 아, 네. 네, 잘 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언제쯤 반등 나올지가 좀 너무 불확실한 종목이라서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3,000원대 이상부터 비중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제약 맞으세요? 제이프로젠 제약,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410원에 30%거든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네. 가지고 궁금하세요? 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좀 걱정이 많거든요. 네네. 이제 1,300원대까지 좀 하락을 한 상태인데 더 보유할지 아니면 매도할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에이프로젠 제약을 1,41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 더 보유를 하는 게 나을까요?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뭐 일단은 매수가 부근에 오면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회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최근에 쭉 내려가니까 조금 예. 이제 눈에 계속 보이던 내 가격이 수익률이나 뭐 계좌의 손실을 보고 있던 게 갑자기 커지니까 이제 좀 당황하시는 거지 주가는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비중도 좀 많이 들어갔고요. 1,000원짜리 비중은 30% 들어간 거는 이 회사의 가치적인 부분은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밖에 없거든요. 바이오 에이프로젠이라는 회사의 바이오 시밀러 쪽에 관련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밖에 없어요. 근데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판권에 대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에이프로젠이 무조건 잘 돼야 돼요. 그 그룹 내의 기대감으로밖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런 분위기에서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KIC, 뭐 에이프로젠 HNG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회사들이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슈가 단발성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건데 그 상승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기업에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주식을 사놓고 난 뒤에 어떤 이렇게 내가 사고 팔고의 대응에 대한 관점이 기준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 때는 대형주를 가세요. 제가 대형주 요즘 맨날 하는 얘기가 대형주 운봉 매수 떨어질 때 30%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1%씩 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떨어져도 내가 더 사야 되니까 떨어지는 게 안 무서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올라오면 매도하시고 이런 네. 얘기 드리면 실적이라는 거 간단하게 나오고 이에서 실적 좋냐 안 좋냐 TV 보면 많이 얘기합니다. 실적 안 좋고 기대감만 가는 종목은 내년에 특히 보시면 안 돼요. 대형주 위주로 보세요. 아시겠죠? 본전에 그러면- 매도하세요. 반등 올라와요. 그래요? 그러면 1410원에 네, 매도 걸어두세요. 날마다 매도를 걸어두면 네, 될까요? 걸어두면 올 거예요. 내려가더라도 한 번은 갑작스러운 급등으로 이 정도 가격이면 체결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하시고요. 안정적인 대형주 위주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제 아랩텍이고요. 네네. 12,250원에 매수했고요. 네. 20%입니다. 네, 12,250원의 비중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너무 떨어져서 네네.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게 음.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한 9월 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네, 이후로는 네, 좀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RF텍 12,25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제 매수하신 다음에는 좀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뭐 더 들고 가야죠. 기다려 봐야 되는데 네. 뭐 이슈가 된 거는 얘가 원래 본 사업이 아니라 다른 쪽이 이슈가 됐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올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항상 이 주가를 어디서 사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슈가 돼서 지금 사셨던 게 거의 끝자락에 사셨거든요. 듣고 계세요? 네. 예. 네네. 예, 약간 늦게 사서 그래요. 이 이슈가 된 건 이 밑에서 뭐 상한가 가듯이 이렇게 올라오고 난 뒤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첫 상한가 이 바닥에서 나왔었는데 그 뒤로 거의 네. 뭐 70, 80% 거의 밑에서 바닥권에 보면 한 80% 정도 원래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게 정기적인 상승이 보통 주가가 코스닥 종목들이 막 급등해서 1000% 10,000% 가는 거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번 시세의 흐름을 방향성을 꺾으면은 한 80% 정도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 시세가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얘가 원래 하고 있는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보면은 이 RF텍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 다른 쪽이 아니라 무선 충전이에요. 안테나하고. 원래 그 본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IT 네. 쪽이죠. 근데 내년에 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나 이런 쪽에 S펜도 이제 갤럭시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 이렇게 가고 그리고 애플이 없앴는 이제 충전 코드를 안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안 네. 넣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무선 충전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무선 충전 네네. 관련주는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결국 삼성전자가 내년에 그 폴더블 폰이나 이런 쪽으로 갔었을 때 애플도 그렇고요. OLED 그리고 무선 충전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 IT 부품 쪽 내년 상반기 때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 RF텍은 조금 최근에 영업이익은 조금 나아지는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적적인 게 약간 아직 부족하긴 해요. 하지만 재무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들고 가자 얘기를 드리고요. 오히려 떨어지면은 비중이 지금 20%인데 한 10% 정도는 조금 더 단가를 떨어뜨려서 목표가를 좀 낮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떨어지면은 한 8,000원 부근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한 1%씩 조금씩 사시면서 조금 매집하시면서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무선 충전은 저는 좀 가져가도 된다. 전략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대응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아, 네. 네. 만약에 안 내려고 알겠습니다. 올라오면은 위쪽으로 매수가 위로 올라올 때 전화 한번 더 주세요. 목표가까지 잡아드릴 테니까요. 네, 잘 대응하시길 네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5G 무선 충전 관련주는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더 보유해 보시고요. 8,000원대까지 하락이 나왔을 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회 일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제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이 시장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뀌지는 않을 텐데 최근에 얘기했던 관점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대형주는 계속 음봉 매수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관점들이 있고 제가 또 누누이 얘기하는 차와반바 그쪽에 대한 전략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틀을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 강연회 예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다시 한번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네, SD 생명공학이요. SD 생명공학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6,700원에 50%요. 네, 6,700원에 5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5,000원 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네.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요. 네, 이제 5,000원 부근에서 이제 이평선 부근 지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다시 네. 또 하락이 나와서 4,500원대까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좀 반등 나올 수 있을지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지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ST생명공학은 6,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이신데 이제 여름쯤에 좀 급등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면 좋을까요? 이것도 뭐 그때 아무래도 보십시오. 화장품이 한창 핫했으니까요. 뭐 네. 어떻게 보면 마스크팩 화장품 쪽 관련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역시 이 매수가가 문제네요. 지금 현재 관점에서 뭐 다 매수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8, 9월 특히 8, 9월 달, 7월 달에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 이 시장이 안 빠지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이 많거든요. 한 9월 달쯤에 사셨나요? 제가 지금 이게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넘었어요. 더 네, 사셨구나. 근데 제가 비중이 50%네. 네, 작년에 좀 음. 일이 있어가지고 못 봤었거든요. 네. 묻어뒀다가 제가 올해 봤는데 네. 너무 계속 떨어져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몰라서요. 일단 좀 이거는 좀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되는데 실적인 문제, 이 회사는 실적이 계속 줄고 있어가지고 화장품 중에서도 그 좋은 회사를 가야 되는데 일단 2년 같았으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단가를 이제 많이 매수해서 낮춰놨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고요. 일단 제가 판단할 때 한 6,300원대 정도까지. 왜냐하면 네. 밑으로 한번 꺾여 내려가 지금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은 조금 아직까지 미미하지만 이 네. 마스크팩에 대한 관점들, 마스크에서 실적 좋은 회사가 있거든요. 좋은 회사들 많이 있어요. 마스크팩 중에.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한 번은 이슈가 될 거예요. 마스크팩이라든지 화장품 쪽. 그 이슈를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코로나가 종식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가 좀 풀리고 관광에 대한 국가 간의 이제 이동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게 풀리면은 결국 이 화장품 내수 쪽이라든지 화장품 쪽 관련주들이 시세를 한번 줄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급등 시세를.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게 아니라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는 비중을 잔뜩 조금씩 늘려가는 건 괜찮지만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안 좋아지는 상황에 계속 내가 따라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올라오면은 저는 비중을 과감히 좀 줄이자라는 의견에서 한번 올라올 거예요. 화장품이니까. 올라올 네네. 때 한 6,200원 정도밖에 안 보여요. 저는 6,700원의 자리가 어떤 기준점의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준점이 안 보여요. 그래서 네. 6,200원 정도 자리 왔었을 때 과감히 비중을 줄이세요. 줄여놓으면 다시 전략을 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더 네네. 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네. 6,200원 부근 정도의 비중을 과감히 줄이시고 그 외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오면은 7,000원 이내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화장품 관련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비중이 좀 크시니까 6,200원 부근에서 비중을 과감하게 줄이시고요. 7,000원대에서 매도하시는 전략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니슨요. 유니슨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400원에 30%요. 5,400원에 30%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4,800선이 무너져가지고요. 네네. 매도를 선들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한 5거래일 좀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손절할지 고민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유니스는 5,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최근 며칠 동안 좀 하락한 이렇게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하겠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종목은 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800원이 무너졌다라는 거는 어떤 기준인가요? 5일선하고 60일선이 무너진 것 같아서요. 5일선하고 60일선이 무너졌다. 5일선은 이초에 앞에서부터 무너지면서 파동으로 계속 제가 5일선은 없는데 5일선이 대충 그려지는 게 5일선이 여기서 깨졌을 것 같고요. 깨지고 난 뒤에 여기서 돌파가 나왔을 것 같고요. 여기서 깨지고 있는데 5일선이 계속 깨지고 하는데 그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61선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예. 예. 크게 봐야 되는데 5일선 보고 5일선이 60일선에 붙었는데 60일선에서 5일선이 대드났다?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반대로 하면은.
이해되세요? 아, 그래. 네, 아니, 근데 타방송에서 제가 이거 다른 분이 상담하는 걸 봤는데, 네. 유니스는 이미 끝난 거라고 손절을 하는 게 낫다라고 방송을 들었어요. 기간적인 차이죠. 기간적인 차이. 저도 지금 자리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좋지 않냐라고 하면 5,400원에 매수했던 그 관점에서는 이 제가 얘기를 드리면 주식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드리면은 이 관점에서는 주식을 공부를 막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방향성이 있으면 방향성을 바꾸고 난 뒤에 눌림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보면 되는 건데 그냥 횡보하고 있는데 방향성을 안 변곡점이라고 하거든요. 방향성을 안 줬는데 그 방향성 확인 안 하고 가게권이 사신 거예요. 그냥 그 느낌인 것 같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4,800원에 대한 기준은 잘못 잡으신 거예요. 제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자리 5,400원이 아니라 이 아래에서 가격을 사고 여기서 지금 제가 봤을 때 4,550원이에요. 이 가격대 매수 들어가고 손절을 짧게 그때 시가 구간, 강한 탄력이 있었던 4,000원대 구간으로 여기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보고 1차 매수 구간 가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여기가 횡보했던 구간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떤 거예요? 상승 구간이죠. 맞죠? 그 추세가 여기서 깨졌어요. 그렇죠? 깨지고 이 위로 상승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 반대로 내려가서 이 밑에까지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시나리오가 좋아도. 맞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라고 하면은 아시겠죠? 비중은 30%니까 늘리지 마시고요. 4,550원에 대한 부분에서 훅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지지 나올 거예요. 그 지지에서 반등을 주는 그 횡보를 한 제가 봤을 때 내년 한 1월 초 중순까지 얘기하고 얘는 이제 유스빨이라고 하는데 유스가 나와야 돼. 이슈가 돼야 돼요. 풍력에 대한. 그 이슈가 나오면 5,400원 부분까지 탄력이 나오니까 5,200원대부터 비중을 줄이면서 매도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반등의 여지는 여기서 나올 지금까지는 안 거예요. 올까요? 저는 거기까지 안 보여요. 왜냐하면 방향성이 아래로 꺾여 있는데 하단대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영역대로 추세대로가 추세 하단이 여기서 나와요. 이 영역대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서 네네. 지지받고 반등성으로 그 탄력이 올라가는 게 얼마나 강한지를 보고 얘기해야 되지 오르지 않는 거 제가 예측해봐야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맞죠? 그 예측으로 네. 따라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얘는 올라가려고 방향성 틀었구나. 그러면 눌림대 사겠다. 음봉 매수하겠다. 이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지. 무작정. 참여도 안 되나요? 네, 저는 안 해요. 하더라도 그래. 이 밑에서 할 것 같아요. 유니스는 멀리 보면 괜찮으니까 내려온다라면은 3,000원 밑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추가 매수 안 되고 결과를 드리면 5,200원 위로 올라올 때 분할 매도해서 매도 대응을 하고 이후의 흐름을 네. 다시 보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4,550원에서 지지가 나온 뒤 횡보하다가 이슈가 나오면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5,200원 이상부터 분할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미약품이요. 한미약품이요. 네,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35만 원에 30%입니다. 네, 35만 원에 3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번에 좀 올랐을 때 그 수익이 조금 났었는데 못 팔았어요. 아, 네네. 예, 그래서 다시 어떻게 손절가하고 매도가 좀 알고 싶어서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 36만 원 이상까지 한번 치고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못 하셨고 네, 이제 예. 다시 좀 손실이 되셨는데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한미약품은 35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한번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못 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거는 뭐 크게 의견을 드릴게요. 한미약품은 제가 이전에도 상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올라오면 이 자리에서 팔자라고 매도 의견을 드렸던 부분인데 못 파셨는데 올라오면 이번에 꼭 매도하시고 떠나세요. 매수가에서 매도하세요.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예. 장기 투자로 관점으로 간다라고 하면 밑에 한 번 더 겪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한 10%, 20%, 한 10%에서 한 15% 정도 빠지고 난 뒤에 옆으로 좀 시간이 기다리는 거를 한 번 더 겪으셔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네. 나중에 뭐 한미약품이 내년에 결국 바이오 쪽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기술 수출 계약이라든지 뭐 임상에 대한 결과 다시 그 붐이 또 한 번 돌 거예요. 내년에. 그때까지 그런 이슈가 돌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이오 쪽보다는 다른 쪽에 조금 더 실적적인 부분, 한미 반도체도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돈이야 당연히 벌고 있죠. 약을 팔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미래차 설계에 대한 부분들 우리 너무 뚜렷한 모멘텀이 있잖아요. 2025년까지, 2026년 뭐 이렇게 그쪽에 이제 떨어질 때 다시 담는 전략으로 비중
현금 비중을 좀 들고 있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매수가 예.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 있으니까 매수가에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올라오게 되면 매수가 부근에서 이번에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잘 매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두산중공업이요. 네, 두산중공업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3,900원하고 50%요. 네, 13,900원에 50%요. 네. 네,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좀 더 있으면 올라가는 건지 네네. 알고 싶어요. 네, 오늘 한 2% 정도 오르고 있는데 더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두산중공업은 13,900원에 매수하셨고 이제 비중이 50%이신데 오늘은 조금 오르고 있긴 한데 더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너무 높지 않을까요? 네, 아무리 좋은 회사, 뭐 좋은 이슈가 있더라도 지금 굳이 이렇게 살 필요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많이 올라 있어요. 좀 비중도 많이 들어가셨고 주식 네. 잘 모르고 어디 뭐 얘기하는 거 듣고 사신 거죠? 그냥 이거는. 네, 아니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거 누가 얘기 듣고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얘기 듣고 샀어요. 네, 이거 안 돼요. 듣고 있으면 안 돼. 이거는 진짜 제가 네. 판단했을 때 지금 비중도 주식을 모르고 투자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지금 특히나 다 모든 공통사항이에요. 누구 말 듣고 사면 안 될 시기예요. 특히나 안 돼요. 만약 주가가 우리 시장이 지수가 저 밑에 빠졌을 때, 야, 지금 주식 사야 돼. 그런 말은 들어도 되지만 지금은 워낙 단기 과열 상태에 와 있는데 옆에서 누가 사라고 하는데 그 종목의 옥석을 내가 가리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두산중공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그냥 주가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두산중공업은 지금 화면 보시면은 낮은 데하고 높은 데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 위쪽을 보니까 여기가 높은 자리고 여기가 낮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은 매수가가 여기에 있어요. 네, 높은 데 있어요, 높은 낮은 데가- 데 있어요. 네. 높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도 낮은 데 보려면 6,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게 네. 좋다 그랬어. 그럼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 6,000원 오지 않으면 절대 사지 않아. 이러고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두산중공업은 그 기준으로 기다려버리면 돼요. 그럼 6,000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나중에 6,000원에 다시 또 10,000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저는 이 자리에서 네. 보유 관점이 주식을 잘 알고 계시면은 트레이딩을 해보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그 관점이 아니니까 매수가에서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매수가 올 네, 거예요. 매수가는 갈까요? 네, 와요. 오니까 거기서 매도하시고 조금 더 오를 것 같다 하는 거 그거 내 거 아니다라고 해서 두산중공업은 나하고 지금 인연을 맺을 친구가 아니다라고 하고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지금은 주가가 좀 너무 높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매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노포커스요. 제노포커스요. 네,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1,400원에 7%요. 네, 1,400원에 7%. 오늘 현재가랑 비슷한 가격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앞으로의 전망하고 네네. 그 목표가하고 떨어졌을 때 이제 손절가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 전망이랑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제노포커스는 1,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7%이신데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조금 더 볼 수 있는 관점, 지금 여기서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전망을 좀 길게 본다라기보다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냥 여기서 한번 시세 주면 이익 챙기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고 먼저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통화를 하세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지금 이 자리는 얘가 상한가를 한번 몇 번 갔었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근데 네. 이 상한가를 가파르게 가서 계단식 하락 이후에 반등 한번 줄 자리거든요. 행보도 길게 나왔었고, 그래서 여기서 끌고 가지 마시고요.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 화학도 있고, 그리고 미생물 관련해서 뭐 효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 기대감으로 이익 구조가 뚜렷해야 되는데 이익 구조는 없어요. 기대감만 잔뜩 가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흐름에서 브레이크가 한번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여기서 브레이크가 나왔었는데
12월 9일 날 브레이크가 한번 나왔었는데 여기서 나오고 난 뒤에 한번 반등 주고 빠지겠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시세만 나오면 팔 생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반등이 단기간에 나올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올라오면은 12,300원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12,300원 부근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300원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SK 바이오팜이고요. 네네. 매수 가격은 16만 5천 원에 20%고요. 네. 예, 근데 지금 궁금한 게 보호 예수 때문에 네네. 그게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요. 아, 네네. 16만 5천 원에 매수하셔서 지금은 좀 수익 중이신데 보호 예수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예.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SK 바이오팜 지금은 일단 수익 중이신데 앞으로의 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 회사에 관심이 많이 없어서요. 그 보호 예수가 언제 풀리는지 잘 모릅니다. 네. 뭐 전부 다 이 회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일단 뭐 풀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뭐 내년에 풀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1월 주가 4일 날. 네? 1월 4일 날 풀린다. 1월 4일 날 예. 풀린다라고 하면 주가 당연히 빠지겠죠. 예. 네,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이전에 일단 떠나서 예. 이익이 나지 않았었나요? 1일 날 네. 매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졌다가 지금 이익이 또 났었는데 안 파신 거잖아요. 결국은 19만 그때는 원. 이제 저 코스피를 간다고 그래갖고 더 간다는 얘기가 많아서 네. 좀 들고 가려고 그랬는데 보호 예수 그 얘기 나오고 계속 끌어내리니까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봤다. 예. 그 코스피 200에 편입돼서 올라와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수급도 최근에 좋았어요. 들어왔는데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샀잖아요. 계속 사고 있는 예. 관점이고. 그런데 이 관점 안에서 주가가 어디로 가고 예.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가가 지금 하방으로 내려가고 가고 있죠. 있는 것 이유는 뭐냐? 지금 바이오 쪽이 최근에 3일 동안 바이오 쪽의 흐름이 이전에 다른 바이오들 다 시세 나왔잖아요. 코로나 관련주부터 다 시세가 나왔는데 얘는 안 나왔죠. 얘는 코로나하고 연결이 없더라고요. 연결이 있다 없다는 있을 수도 있어요. SK 바이오 쪽에 대한 위탁 생산이 SK 지주부터 해서 다 있기 때문에 없지는 않아. 엮여서 갈 수는 있지만 예.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 제약적이긴 제약적이긴 한데 현재 관점에서 그거를 이겨낼 만한 뚜렷한 호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보호에서 풀린다라고 하니까 투자 심리가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잡히는 거고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공포죠. 공포로 오니까. 맞아요. 그 지금 내가 안 들고 있다라면 공포에서 시장이 보호에서 풀리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공포를 사면 되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난 들고 있으니까 공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1월 4일 전에 팔고 1월 4일 이후에 움직이면 다시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내가 지금 제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뭔가 기준이 뚜렷한 뭔가 이래 흐름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팔기는 뭔가 내가 이때까지 받는 이익이 아까워. 19만 3천에 뭔가 아까워. 근데 이게 지금 보호예수 때문에 이게 지금 빠질 것 같아. 빠질 것 같아서 조금 약간 걱정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아까워 또 들고 가야 될 것 같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고문이에요. 네, 그거를 제가 이제 딱 생각하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고민 안 해요. 안 좋은 쪽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매도해요. 손실도 아닌데. 안 좋은 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측이지만 1월 4일 날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 통상적으로 그 물량이 쏟아진다. 이게 통계잖아요. 그럼 통계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도 아니고. 팔고 난 뒤에 얘가 안 내려가고 올라간다? 나하고 인연이 아닌가 보다. 더 좋은 종목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현금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는 SK 바이오팜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이 회사에서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100% 있는 비중에서 20%를 일시적으로 투자했다가 그 20%는 이 회사가 아니라 또 다른 회사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죄송한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원래 이걸 팔고 정리하고 후정으로 갈아타려고 그랬거든요. 올랐어요. 오늘 올랐잖아요. 오른 거 따라 타지 마세요. 이거 오르니까 또 더 그쪽으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전부터 봤는데 이미 올랐잖아요.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전화 통화가 안 돼서 그때는 9,000원대 제가 못 잡았어요. 일단은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후성은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조정이 나오면 내려올 때 그때 보시면 좋겠고 이 종목은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 네. 네, 보호 예수 물량 나오면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부통은 네네. 매수가랑 4,000 비중은요? 4,500원에 네. 50%요. 네, 4,500원에 50%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전번에 좀 올랐었는데요. 네. 그때 못 보고 못 못 팔고 네. 지금 계속 빠져서 음. 좀 여쭈고 있습니다. 네, 한 5,000원 이상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예.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3부 토건 4,500원에 50% 보유하셔서 역시 12월 초에 수익이 한번 나셨는데 그때 매도를 못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얘기 드려야 될까요? 이거는 뭐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500%나 올랐는데 500% 이쪽에서 이게 동전주였던 걸 지금 4,000원에 사신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 이 회사가 지금 조금 변모하고 있는 건 맞지만 비싸게 네. 사셨어요. 변모했는 그 이슈가 우리가 네. 이제 각이라고 하는 주가가 상승했던 각이 있는데 이 주가가 동전에서부터 이 밑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하면 가파르게 올라온 거예요. 힘없이 그냥 쭉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지수를 본다면 예전에 지금 현재 올라온 미국 나스닥 지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가파르게 위에서 오르면은 변동성이 커져요. 지금 이 변동성이 커질 시기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아래에서 이미 수익을 봤었는데 못 판다는 건 이전 상담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수익을 봤는데 이걸 지금 팔기에는 겁나서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중이 그때 내가 어디 갔다 왔더니요. 그거는 이만큼 올랐더라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안 받는 건데 그걸 얘기해봐야 의미 없어요. 그거 얘기하고 이번엔 보고 있어야지 하는데 떨어지는 거 보고 있다 또 못 팔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의 대응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부분에서 내가 못 판 거는 내가 놓친 거예요. 이 회사가 나한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그래서 본전에 오면은 저는 비중이 50%는 너무 높은 가격이니까 비중 50% 다 빼버리고 10%만 남기세요. 50%는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은 높은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중을 확실하게 줄이셔야 되고요. 이 회사의 뭐 기대감 좋다라는 얘기는 이 밑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거예요. 정치적인 인맥주로 엮이기도 하고 뭐 건설 쪽 경기 뭐 여러 가지 다 묶여서 올라왔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거보다 더 좋은 호재가 안 나타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 4,500원에 비중을 10% 남겨놓고 정리하시고 나머지도 5,000원에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가가 많이 올라온 데 비해서 비중이 좀 너무 크시기 때문에 4,500원대에서 비중 10%만 남겨놓으시고 모두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10% 비중은 목표 주가 5,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시젠이요. 시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1만 4,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요. 20%요? 네. 네, 다시 좀 하락을 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매수를 좀 높은 가격에서 했는데 네네.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네. 궁금해서요. 네, 지금 손실이셔서 대응법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시즌 21만 4,500원에 매수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어려워요. 이건 정말 어려운데 한 번에 정말 저는 이제 투자는 안 하겠지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경험이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실전 경험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매매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저도. 첫 창기 때 정말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거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떨어지는 말에 어떤 대응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이거는 한 번쯤 우리가 이 파동이라는 게 올랐다, 제가 노란색, 이 주황색을 그려볼게요. 올랐다가 내려오는데도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구간에 지금 남은 게 지금 현재 구간은 여기에서 뭐 쌍바닥을 만드는 관점인데 여기 한 번 올라올 게 하나 정도 남았어요. 여기 올라올 수 있는 게. 그런 게 남아있는 가격이 일단 미리 가격부터 얘기 드리면 24만 원대 정도 돼요. 24만 원이면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4만 원까지 들고 있는데 굉장히 뭐냐라고 하면 상승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냐, 여기 맞고 그 뒤로 쭉 떨어질 거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가는 24만 원 드리는데
이 종목의 지금 가격대는 20% 이상 가져가면 안 돼요, 비중을. 그래서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 오히려 매수가에서 비중을 줄여놓으세요. 그러면 CJ라는 회사는 저는 진단키트 회사를 떠나서 CJ라는 기업 자체는 그 유전자 진단 쪽으로는 또 내년에 또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또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매수가에서 비중을 10%만 줄이고 24만 원까지만 한번 해보자. 24만 원짜리까지 충분히 올라올 여력이 있거든요. 추세적인 부분이 거기서 무너졌고 똑같아요. 아까 전에 삼부토건 얘기를 드렸었는데 삼부토건이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년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런 흐름이 조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 지금 취재는 그런 흐름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반등 줄 때 제가 드렸던 24만 원짜리에 매도하고 절반은 본전에서 매도하자. 그렇게 꼭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양시장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에서 동반 매수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0.8%대 강세로 2,780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6% 정도 상승하면서 928선에서 역시 상승세 함께 이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상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올해 마지막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